정유정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 따로 사는 아버지와 통화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가정사정으로 부모 대신 할아버지 집에서 자란 정유정은 아버지에게 서운한 감정을 쏟아냈고 살인을 암시하는 듯한 말도 한고로 드러났습니다. 정유정의 공책에서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분이 안 풀린다는 살인 암시 메모가 나왔는데 아버지와의 통화에서도 범행 전 심리 상태가 확인된 겁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존속 살인을 검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정유정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분노가 막 쌓여가지고 성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분노하는 대상은 뭐 누군데 네. 문제는 화풀이 대상으로 대치를 한 거죠. 만만한 피해자로,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로. 검찰은 정유정이 피해자를 흉기로 100차례 넘게 찌른 사실도 확인해 공소사실에 포함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신상도 공개됐습니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정유정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립니다. YTN 차상입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범행 대상을 찾은 정유정. 숨진 피해자를 선택하기 전에 과외 앱으로 무려 54명에게 접촉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집에 혼자 사는지, 집에 찾아가서 과외를 받아도 되는지를 물으며 범행 대상을 찾는 치밀함을 보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던 정유정이 확보한 증거를 내밀자 계획범죄라고 실토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살인을 암시하는 메모도 정유정 집에서 나왔습니다. 새 공책 한 권에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는 글귀만 적혀 있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은 정유정이 내적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사이코패스적 특성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불우한 성장 과정과 대학 입학 및 취업 실패 등으로 쌓인 분노를 묻지마 살인 방식으로 해소했다는 겁니다. 정유정이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CCTV에 여러 차례 노출되고 택시기사의 의심을 사는 등 치밀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건 사회 경험이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정유정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고 처음 모습을 드러낸 순간 정유정은 이어지는 질문을 자르듯 기계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신상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전문가는 이 부분에서도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은 떨어지는 거죠. 현재 정유정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인데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사이코패스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40점이 만점인 진단에서 정유정 점수는 27점이 나온 연쇄살인범 강호순 이상이 나온 거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검사에서 20명의 목숨을 뺏은 유영철은 38점, 아동 성범죄로 공분을 산 조두수는 29점, 어금니 아빠 사건 이영학은 25점이 나왔습니다. 일반인은 15점 안팎 점수가 나오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정유정이 청소년기 비행이나 전과 기록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나온 수치가 상당히 높다는 게 전문가 판단입니다. 경찰은 정유정을 사이코패스로 판단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는 조만간 검찰에 전달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현재 규정으로는 신상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범죄자는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뿐이기 때문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재판 중에 추가 범죄 증거가 드러난 피고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데 정부와 여당이 이를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기소 이후 피고인도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의 제도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여성과 아이를 둔 부모들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까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범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외환, 테러, 조직폭력, 마약 등 중대범죄는 물론 아동 대상 성범죄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의원입법 형식으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범위가 극히 제한됐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쉽게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하면 테러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현행 법에서는 그 테러범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 신상 공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유정 등 수사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의 사진 등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공개 결정이 난 뒤 30일 이내 모습을 수사기관이 직접 촬영해 언론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에 얼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당과 협의하여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야당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고의당정 논의 결과를 계기로 관련 입법에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